자, 토트넘 대 이제 뉴캐슬. 자, 이 경기는 이제 서울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더 뭐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양 팀이 이제 원정 경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로세스키 그리고 이제 우도기 그리고 드라구신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축구 리그 이제 MLS 팀이 이제 LAFC로 이제 이적을 좀 확정 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가 이제 토트넘에서의 좀 고별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손흥민 선수의 이제 좀 토트넘 마지막 경기다라고도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삭이 좀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그런 좀 결장 이슈 및 그리고 좀 손흥민 선수의 좀 이적권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홍콩에서 라이벌 팀인 이제 아스날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경기에서는 뭐 전반전 막판에 이제 사르가 상대 키퍼가 좀 나와 있는 걸 좀 파악해 이제 장거리 슛을 좀 시도하면서 이제 골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이제 1점 리드를 좀 잘 지키며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접 뭐 아스날전에서에 대해서 약간 좀 리뷰를 해보면은 좀 생각보다는 좀 아스날이 좀 저조한 경기로 좀 보였고, 그에 반해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름 괜찮은 좀 경기로 좀 보이면서 이제 실리적인 플레이를 좀 잘 보였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큰 성과를 좀 내지 못하며 이제 안 좋은 그런 이적 시장 행보를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팀 K리그 상대로 이제 패배하면서 계속해서 저 흐름도 지금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 약간 뉴캐슬의 좀 친선 경기들을 좀 다 봤을 때 뭐 거의 죄다 좀 지면서 지금 친선 경기 좀 전패를 좀 기록 중일 정도로 이제 뭐 비록 뭐 친선 경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성적이 좀 많이 지금 뭐 처참한 상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런 거 확실히 좀 이제 이적 시장 뭐 행보나 안 그러면 최근 이제 좀 성적이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안 좋으면서 이제 총체적 난국에 좀 놓여 있는 그 뉴캐슬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랭크 감독이 좀 부임한 이후 이제 수비에 더 포커스를 좀 두면서 지금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 구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플레이가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직전 경기 뭐 아스날 상대로도 이제 대인 수비 및 뭐 이제 세트피스 수비가 이제 토트넘이 좀 좋았고, 그리고 수비 리커버리 또한 이제 좋았다 보니까 아스날의 역습에도 잘 좀 대응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자, 그리고 이런 약간 좀 토트넘이고, 그에 반해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경기력 및 조직력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경기 이제 팀 K리그 상대로는 예상보다 훨씬 더 유효슈팅을 좀 만들지 못하면서 이제 무득점에 좀 그쳤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뭐 공격에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던 그렇죠, 직전 경기의 뉴캐슬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지금 뭐 이삭이 빠진 거는 뉴캐슬한테 있어서는 이제 공격에서 좀 타격이 좀 꽤 크긴 하지만 이삭이 좀 빠졌다는 걸 좀 감안해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특히 좀 공격진들의 약간 좀 폼이 많이 좀 안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는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약간 좀 요런 좀 최근 뭐 흐름이나 좀 경기력적인 요소만 봤을 때는 이제 뉴캐슬에 대한 좀 기대치는 좀 많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런 뭐 뉴캐슬 상대로 뭐 토트넘이 이제 이번에도 이제 안정된 좀 수비를 좀 보이면서 경기를 더 이제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뉴캐슬이 토트넘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손흥민 선수의 이제 마지막 좀 토트넘 좀 경기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토트넘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토트넘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토트넘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토트넘 프랜승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머스 대 이제 웨스트햄. 자, 이 경기는 이제 미국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자,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위날, 그리고 크리스티, 그리고 루이스 쿡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이제 좀 결장이 좀 많은 그좀 본머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머빌, 그리고 이제 에드소 알바레스가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선 경기에서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맨유 상대로 4대1 좀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직전 뭐 맨유전에서는 이제 팀 내 핵심 수비수였던 그런 좀 하위성과 이제 케르케즈의 그런 빈자리가 크게 좀 느껴졌던 경기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확실히 좀 이런 좀 핵심 수비수들의 이제 두 명이 좀 이탈을 이제 본머스의 그 전력이 좀 타격이 굉장히 좀 컸었고, 그리고 특히 약간 좀 수비적인 그런 부분이나 안 그러면은 집중력도 많이 좀 떨어진 모습을 좀 보이면서 직전 맨유전에서는 상당히 좀 뭐 실망스러운 좀 수비를 보였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맨유 상대로 이제 2대1로 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후에 이제 에버튼 상대로 2대1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빠르게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친선 경기 그리고 좀 행보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비교적 뭐 본머스가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나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뭐 본머스 상대로 이제 수비에 우선적으로 좀 포커스를 좀 두면서 안정적인 좀 플레이를 좀 구사해 약간 좀 이렇게 좀 수비에 더 이제 좀 집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뭐 역습이나 좀 세트피스를 좀 통해서 이제 주로 좀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뭐 더 좀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팀은 이제 본머스로 보인다. 이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비록 뭐 웨스트햄이 이제 근래 뭐 맨유 상대로 좀 지긴 했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이제 맨유 상대로도 크게 밀리지 않았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 보니까 본머스 상대로도 좀 잘 좀 대응하면서 경기력에서는 좀 크게 좀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좀 웨스트햄이 솔직히 뭐 친선 경기 내내는 이제 계속해서 괜찮은 경기력을 좀 보였고, 오히려 이제 지난 시즌 뭐 이제 전반적인 좀 경기력보다도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웨스트햄에 대한 좀 기대치는 뭐 현재로서는 높다고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축 선수들을 좀 다수가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크게 좀 작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뭐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양 팀의 좀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일단은 5년 가까이 웨스트햄이 본머스 상대로 진 적이 없을 정도로 이제 상성상 강한 면모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웨스트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웨스트햄 프랜스도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웬 프랜스도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유 대 이제 에버튼. 자, 우선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하나 울산마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은베모가 맨유에서 이제 첫 경기를 좀 치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선발로 이제 좀 나올 거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이제 교체 출전이라도 이제 좀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되는 좀 은배모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수비수인 브래스웨이트가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친선 경기에서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 뭐 본머스전에서는 4대1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이제 지금 이번 이제 친선 경기에서의 그런 좀 맨유를 봤을 때 일단은 이제 그런 좀 템포가 끊기는 경우가 좀 잘 없어서 이제 공격이 이제 좀 대체로 유기적으로 좀 잘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개 또한 지금 뭐 간결을 하면서 이제 위협적인 득점 기회를 좀 자주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레 이제 전반적으로 좀 공격 흐름도 좋은 그저 맨유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확실히 최근 이제 공격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맨유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은배모까지 좀 출전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가 큰 그 좀 맨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에 반해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친선 경기에서 연패를 좀 이어가는 중으로 이제 흐름이 좀 좋지가 못해요. 자,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웨스트햄 상대로 이제 역전패를 좀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선수들의 좀 경기 감각이 이제 좀 다소 좀 떨어진 좀 상태면서 조직력도 이제 지난 시즌 좀 리그 경기들을 좀 봤을 때보다는 이제 대체로 좀 저하된 그런 좀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에버튼 같은 경우는 뭐 하루빨리 좀 경기 감각이나 좀 조직력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맨유가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가며 이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좀 보고, 그리고 초반부터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려서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이면서 그래도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맨유의 그런 공격이 좀 매섭다는 점을 좀 고려해 이제 비교적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수비적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가 있지만, 최근 이제 에버튼이 뭐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가 많이 좀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뭐 에버튼이 뭐 수비적으로 좀 나선다고 해도 맨유의 그런 공격을 제어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거 제 아무리 뭐 이제 에버튼이 좀 수비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그래도 맨유가 그래도 에버튼의 수비를 더 이제 잘 공략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만큼 지금 뭐 에버튼의 그런 경기력이 좀 많이 지금 안 좋은 상태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전력, 뭐 흐름, 뭐 경기력, 조직력 등 이제 모두 이제 맨유가 더 우세하고, 그리고 양 팀의 그런 좀 뎁스에서도 지금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뎁스 차이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뭐 맨유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맨유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유 승, 언어를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친선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슈퍼컵 경기. 자, 아인토벤 대 고에드. 자, 우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크마르의 주축 윙어인 이제 반 본멜가, 그리고 이제 미네네 포워드인 뭐 플레아 등을 이제 좀 영입을 했지만 이제 틸만, 뭐 노아랭, 이제 바카요코가 전부 좀 팀을 좀 떠나면서 이제 주축 선수를 좀 다수를 좀 잃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뭐 반본메가 그리고 메네네 그리고 이제 포워드인 좀 플레아르즈 영입했지만 영입한 선수들보다는 이제 나간 선수들이 더 이제 좀 그런 급이 더 높은 그런 선수들이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전력적으로는 이제 더 타격이 큰 그런 아인토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더 약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좀 아인토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이번에 지금 이번에 영입한 이제 범무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상 이슈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반본벨의 그런 좀 출전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는 약간 좀 영입한 선수보다는 나간 선수들이 이제 워낙 더 많으면서도 이제 주축 코어들이 좀 많이 좀 나갔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아인토벤의 그런 이적 시장 행보는 뭐 그리 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드바드센을 좀 비롯해 이제 주축 공격진들을 좀 잘 좀 지키면서 이제 전력을 이제 잘 유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큰 영입권 및 방출권 없이 이제 조용히 이적 시장을 좀 보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반해 이제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과 이제 뭐 크게 좀 달라진 게 없다, 뭐 전력 면에서.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약간 좀 지난 시즌과는 좀 비슷한 전력을 좀 구축하고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아인토벤이 뭐 친선 경기에서는 빌바오를 비롯해 이제 죄다 이기면서 전승을 좀 거뒀고, 그리고 이제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친선 경기에서도 뭐 거의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이제 불안정한 좀 수비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제 아무리 뭐 주축 선수들이 좀 다 나간 그런 좀 호벤이라고 해도 현재 좀 헐거운 그런 좀 고에드의 수비를 곧잘 좀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평소처럼 이제 아인토벤이 그래도 홈에서 높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을 좀 본다. 이렇게 이제 좀 보기는 하지만, 자, 다만 그래도 이제 뭐 팀 내 뭐 핵심 코어들 좀 다수가 떠난 거는 확실히 호벤한테는 있어서는 굉장히 좀 타격이 지금 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든 뭐 공격이 이제 좀 폭발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좀 공격에서의 그런 폭발성도 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는 뭐 충분히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한다고 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두 팀이 이제 최근 맞붙었던 경기를 좀 봤을 때 이제 두 경기 연속 이제 고에드가 호벤을 좀 잡았을 만큼 이제 호벤 상대로는 최근 고에드가 강한 면모를 좀 보여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뭐 현재 그리고 호벤의 뭐 정배 사이드는 뭐 배당 대비 이제 큰 메리트는 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차라리 저는 뭐 배당 대비 고에드 이프랜승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메리트 있는 좀 선택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고에드 이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고에드 이제 이프랜승 보는 경기. 3.5라고 해도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벤이 그쪽 공격적 전력에서 이제 좀 많이 좀 나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고에드 좀 수비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호벤도 어느 정도 좀 폭발적인 득점을 좀 보일 그런 경우가 있고, 그 고에드도 지금 뭐 호벤의 좀 수비를 어느 정도 잘 좀 공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거는 기준점이 3.5라고 해도 오바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배당 대비 고에드 이프랜승 보는 경기,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는 네, 노르웨이 리그 경기 두 경기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중 첫 번째 이제 오슬로 대 이제 로스텐부르크. 자, 요거는 저는 로스텐부르크 프랑스 쪽 보거나 그리고 어느 와는 본다고 하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렘스고세 그리고 이제 헤우게스. 네, 이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 스트레스고세 승쪽 보는 경기. 대신 이거는 한번 고배당으로나 햄무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해우개순 이상으로 해우개순만큼이나 지금 스트렘스고세의 그 페이스가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제다 좀 질 정도로 지금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뭐 스트렘스고세가 이제 승리를 좀 거둔다고 해도 솔직히 뭐 대승을 좀 기대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본다고 하면은 스트렘스고세가 이긴다고 해도 1점 차 정도의 승을 더 봐서 이제 햄무 쪽으로 접근해보는 경기, 고배당 자비로. 안 그럼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